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루마니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루마니아에 대해서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이제 했는데요. 오늘은 한화가 루마니아의 보병 전투 차량을 이제 공략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한번 볼게요. 해당 기사는 유로피안 시큐리티 디펜스의 기사입니다. 이 내용은 구독자분께서 제보를 해주셨고요. 12월 13일, 그러니까 며칠 됐죠. 며칠 전 기사입니다. 제목이, 그러니까 내용이 인터뷰 내용이에요. 한화의 법인장이 ESD, 유로피안 시큐리티 디펜스와의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이게 독일계 유럽 그 매체거든요. 그래서 한화가 루마니아의 보병 전투 차량 요구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하겠다, 즉 공략을 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루마니아의 내용을 보시고 이제 결론을 보게 되면 또 생각나는 나라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폴란드입니다. 그 폴란드와 연계를 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제목, 한화가 루마니아 보병 전투 차량 요구사항을 공략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법인장 피터 베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 배경에는요, 현재까지도 우러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나토의 국가들이 지상 시스템 방어력을 계속 강화하려고 모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고, 이전부터 한화가 K9 자주포를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등 지속해서 유럽 시장을 공략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K9으로 유럽 시장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잖아요. 그쵸? 이미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루마니아에 그 보병 전투 차량을 도전하겠다, 이런 이제 내용이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자, 기사에서는 한화가 루마니아의 법인을 설립한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요. 자, 루마니아 법인은 2024년 10월, 그러니까 2개월 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루마니아 정부와 옵셋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하면서 실행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루마니아의 안보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약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당 루마니아 법인에서는 어떤 일들이 진행될 것인가? 당연히 K9과 K10의 현지 생산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내용을 보면요. 해당 생산 시설들은 2025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준비가 시작될 예정이고요. 이거는 단순한 생산 시설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시설에는 그 생산 시설뿐만 아니라 장비 테스트, 그리고 연구 교육 시설, 그리고 MRO 등 다양한 지원 시설들이 같이 포함이 된 시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화가 보병 전투 차량을 루마니아에서 따내게 되면은 레드백 생산을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유럽에 공급하는 그 거점으로 삼겠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시설들이 이미 갖춰져 있고, 그리고 앞으로 생산할 K9의 차체와 파워트레인이 레드백과 상당히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조건들이 루마니아가 유럽에서 해당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핵심 국가로 떠오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 우리 거 팔아줘라, 그러면은 우리가 니네 유럽의 생산 거점으로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설명이 됐고요. 자, 그러면서 대한민국, 즉 한화의 경쟁력을 설명을 합니다. 자, 첫 번째, 현재 대한민국은 72년 동안 북한과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으면서 지속적인 방산 생산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뿐만 아니라 동시에 빠른 납기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이 인터뷰에서 하나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가격도 싸고 빠른 납기도 가능하지만 특히 각 국가에 맞게, 즉 상황에 따른 맞춤 시스템을 개발해서 공급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한화의 전반적인 경쟁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공급을 하기 위한 레드백의 경쟁력은 어떠한가? 이제 이 내용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살펴보면요. 첫 번째, 한화 레드백은 세계에서 가장 현대화가 된 보병 전투 차량이다. 그렇기 때문에 루마니아가 지금 요구로 하는 기술, 성능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호주가 진행하는 랜드 400
400 3단계를 거쳐서 이러한 우월성들이 입증이 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호주 랜드 400 3단계 이 사업을 보면은 2023년 7월에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계약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이때 당시 BAE 시스템즈의 CV90 그리고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AJAX, 라인메탈의 링스와 같은 강력한 후보들과 1년간의 혹독한 테스트를 거쳐 최종 선정된 그러한 경쟁력 있는 모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세세한 강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 고무 궤도를 장착을 해서 진동이라든지 소음을 감소해서 탑승 병력의 편의성을 높였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독립평가 시스템으로 승차감을 상당히 높였다. 전후면 높은 수준의 보호력을 갖췄다. 그리고 네 번째, APS를 탑재해서 생존력을 높였다 라는 강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쟁력 있는 레드백을 루마니아가 결정한다면 루마니아에게도 당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화의 COE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IFB의 현지 생산을 하고 현지화 비율을 높여주겠다.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루마니아의 서브시스템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글로벌 공급망 안에 포함을 시키겠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루마니아가 자주 국방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또한 이런 기회가 마련된다면 적시에 즉 루마니아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생산, 공급,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최종적으로 확보해 주겠다, 이런 혜택을 준다고 인터뷰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루마니아가 그 국방 능력을 갖는다면 당연히 폴란드와 함께 나토 동부정선의 핵심 국가가 될 것이다, 즉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이다 라고 이 인터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결국 루마니아는 방산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고, 이러한 방산산업의 발전은 루마니아의 산업을 현대화하게 될 것이고, 이런 현대화는 나토에서 핵심적인 국가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전체적인 혜택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기사의 결론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현재 우러 전쟁, 즉 러시아의 그런 침략으로 유럽 방산이 깨어나려고 하고 있다. 그렇지만 유럽이 준비하고는 있지만 지금 준비해서는 10년이 넘게 걸릴 거야. 그러나 우리 한화는 준비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를 믿고 보병 전투 차량, 즉 레드백 가져가라. 그러면 우리가 기술 이전, 생산 시설, 이런 산업 능력 다 키워줄게.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가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뭔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기사와 관련해서 생각나는 또 한 나라가 있죠. 어딥니까? 바로 폴란드입니다. 그래서 폴란드 내용 보고 와서 바로 또 개인 의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폴란드 국방 차관이 디펜스24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12월 초에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K2PL 2차 실행 급할 것 없어. 아주 진짜 진상이죠. 히스토리를 파악하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계속 밀려온 거잖아요. 그죠? 5월에 하겠다, 무슨 11월에 MSPO에서 하겠다, 또 그거 안 되니까 급할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밀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요, 디펜스24의 기사고요. 내용은 베이다가 그 K2PL 급할 거 없다, 이거 되게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천천히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보면요, 2차 계약 서두르지 않겠다, 폴란드 국방차관 파베우 베이다가 한 이야기고요. 2차 실행 계약에 대해서 뭔가 지연이 될 것 같다, 이런 뉘앙스가 상당히 풍겨집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또 조달국장이 있거든요. 폴란드 조달국장, 이 사람이 그래도 공급 일정에는 지연이 없을 거다라고 추가적인 코멘트를 달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상당히 기분이 그렇게 좋은 기사는 아니죠. 그래서 기사에서는 분석을 합니다. 왜 이렇게 급할 게 없냐라는 이유로 폴란드 방산기업 PGG와 현대 로템의 협상으로 인해 지연이 되고 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연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지금 많이 분석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이 지연의 평가는 왜 그런가. 일단 폴란드 내부와 폴란드 외부의 요인들로 좀 평가
평가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부적인 이제 사유로는 현재 PGG가 높은 가격을 책정해서 폴란드 국방부가 다소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위 방산 업체들이 아직 이걸 생산할 만큼 충분한 그 산업 역량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두 번째 내부 요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요인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거겠죠. 일단 대한민국 국내 정세, 즉 얼마 전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국내 정치적 불안정을 일단 첫 번째 이유로 꼽고 있고, 또 이와 동시에 금융지원 관련된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그런 외부적 요인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정답인지는 현재 알 수 없으나 그 여러 중요한 요인들, 가격, 정책, 공급,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냐? 먼저 방사청장이 폴란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비상계엄령 후에 야책 시에리비에와 통화를 했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정세와 무관하게 차질 없는 공급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답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액션들이 첫 번째로 취해지고요. 두 번째, 직접 12월 9일 폴란드로 날아가서 국방부 차관 파베오 베이다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이 대한민국 측으로부터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것이 현재 폴란드와의 상황입니다. 자, 이제 폴란드 상황이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다시 루마니아로 돌아와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먼저 폴란드에 대한 조금 제 생각은 지금 폴란드가 너무 간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3개월 전에 그 폴란드가 가격도 후려치려고 하고, 그다음에 현지화 그 비율도 수시로 조정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분이 댓글 하나 달아주셨는데, 야, 무슨 계약된 걸 그렇게 무슨 바꿀 수 있는 줄 알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뭔 헛소리를 하냐,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뭐 나온 기사들이 없었기 때문에 따로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드러났잖아요. 이제 폴란드가 계속 간을 보고 가격 조정이나 현지화 비율 이런 거 계속 조절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을 보는 폴란드가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고, 이유는 계속 말을 바꿔요. 맞아요. 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계약 정해지면 그대로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수시로 말을 바꿔요. 뭐 5월에 2차 실행 계약 하겠다. 아니다. 11월 MSPO에서 이제 하겠다. 이번엔 또 급할 필요 없다. 자국의 입장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득을 취하겠다. 그런 내용은 알겠지만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국가 대 국가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시로 말을 바꾸는 폴란드가 저는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고요. 그리고 또 더 그런 이유는 우리가 지네들이 급할 때는 우리 물량까지 빼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긴급하게 서포트를 하겠다는 일련의 노력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노력들을 전혀 이해하지 않는 언행들이 저는 진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뭐 사업 때려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그냥 저의 개인 감정적인 내용이고요. 그런데 방향은 잡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요, 일단 단기적으로요, 지금 루마니아가 보병전투 차량도 얘기가 나오지만 K2 도입하려고 지금 계속 간보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제가 채널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루마니아가 그 K2 도입을 이제 속도를 낼 수도 있다라고 이런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이유는 계속되는 높은 수준의 안보 요구 때문인데요. 당시에 M1이 루마니아에 도입될 수 없는 이유들을 이제 살펴봤잖아요. 전투 중량이 K2보다 확연하게 높기 때문에 열악한 그 루마니아의 도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에이브럼스보다는 K2가 훨씬 유리했고,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도로 깔아주고 K2를 신속 도입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막 오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루마니아의 K2 필요성과 그리고 현재 한화가 또 오늘 기사처럼 보병 전투 차량으로 지금 당근을 걸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약간 기업을 초월해서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패키지로 좀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루마니아에. 그래야 폴란드가 저런 신의를 지키지 않는 행동들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 내부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 이게 그래서 저의 단기적인 방향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그때그때 실적을 위해서 절대적인 계획 없이 임시 방편의 노력들을 줄여 나갔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동시에 이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해야 된다. 그쵸?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 의견입니다. 누구도 이거를 거스를 수 없는 그런 기준들을 만들고 이 기준에서 벗어난다면 뇌 살을 깎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뼈를
취하기 위해서는 이런 액션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화가 보병 전투 차량을 루마니아에 공급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 와중에 폴란드가 현대와 지금 문제가 있어서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내용들을 국가적 차원에 좀 엮어서 그 해결 방안에 대한 개인 의견을 한번 피력해 봤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트남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